주민자치회 관련인데요. 이성은 구청장님이 저는 기대가 커요. 기대가 진짜 큽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같이 잘 이렇게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제 우리 홍은일동도 이번 주 뭐 이렇게 해서 다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걸리고 한다고. 주민총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근데 그게 현수막까지 걸리고 투표할 사람도 다 모집되고 모든 계획이 다 됐거든요. 홍보도 마치고. 그리고 또 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 의제를 봄부터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이고요. 최소가. 그리고 또 거기 연관된 주민도 같이 포함하고 공무원까지 하려면 각 동에 아무튼 한 100명이 봄부터 속촉새가 많이 온 건 아니고요. 봄부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또 투표하겠다고 또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단을 공문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중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단을 하라고 이제 시달이 된 거죠. 근데 이건 정말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시고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들이고. 그런데 주민자치회, 주민 주도성을 발휘하는 주민자치회가 봄부터 계속 준비한 어떤 그 총회를 갑자기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이고 지방자치단체 거기 정신에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목적에 뭔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 뭐 예를 들면 아주 주민자치 처음 시작할 때 일부 구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자치회가 뭐 지방의회의 권한을 약간 침해한달까. 그리고 뭐 거기서 또 사람들이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도 웃겼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속 좁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 조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거기서 해봤지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굉장히 또 상식적인 얘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아무튼 예의 바르게 착하게 좀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쪽으로 아무튼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랑 정말 상관없어요. 우리 서대문구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발전해야 될 텐데 이 주민자치 조직을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제 막 걸음마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깊게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봄부터 준비한 수많은 주민들이 준비한 이거를 중단시킨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뭔가 향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정말 강화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다면 그런 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험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찾아봐야지.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고 제가 아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예산이 지금 끊겨서 그렇다 그러는데 서울시 예산은 이미 2022년부터 끊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가 자체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성향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성향, 민주당 성향, 아니면 좀 더한 정의당 성향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뭔가 그래도 지방자치라는 어떤 지방자치가 좋다 이런 것까지 돼 있는데 자칫하면 그분들이 이성원 구청장님의 어떤 이 조치에 대해 굉장히 실망할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동에서 막 반발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정치 성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던 주민자치회를
이게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자치의 봄부터 잘 준비해왔던 이 주민자치가 원활히 총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뭔가 이성원 구청장님이 어떤 구상과 잘 이렇게 조율할 거는 없는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 각동의 7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모든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총회의 모든 일을 거의 주민 스스로 해내면서 기뻐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이 예정대로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서대문구만 주민총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당함과 허탈감도 크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쳐가던 동네가 갑작스럽고 무리한 주민총회 중단으로 갈갈이 찢어져 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려 애써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은 이성원 구청장도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편성권을 일부 행사하고 있는 3천만 원의 동우선 편성액은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정치 집단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했고 그 청원을 당시 8대 7의 여야 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동우선 편성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동별로 3천만 원, 구 전체로 4억 2천만 원의 동우선 편성액은 서대문구 주민들의 주민자치, 주민주도성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마중물이며 생명수로서 그 의미나 상징성 그리고 서대문구 재정 규모에 비해 결코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조차 편성을 안 하려 하다니요. 사실 동우선 편성액의 권한은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청 공무원들의 부서 검토를 하는 검열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기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해도 구청 각 부서는 법령에 어긋난다, 이미 시행 중이다, 심지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불허합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수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더 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관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공무원 조직의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권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다. 주민들이 뭘 아냐. 가뜩이나 기존에 하던 일도 많은데 주민들이 하자는 사업까지 하려면 우리가 더 힘들다 등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 조직 내부의 자연스러운 이기주의가 주민 자치를 막고 있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지방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세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첫째 시민 권력, 둘째 지방정치, 셋째 공무원 조직입니다. 저는 세 개 가운데 공무원 조직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권력은 서대문구에서 매우 미약합니다. 구의회도 집행부 견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예전부터 민성구청장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민성구청장도 지방정치인인데 구청장만 되면 자기가 공무원 조직의 수호자, 아버지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도 지방정치인으로서 공무원 조직을 견제, 감시하며 행정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할 때에도 공무원 조직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정치인과 시민들은 하나로 뭉쳐 공무원 조직을 견제해야 하며 이번 주민자치의 주민총회 문제도 시민 권력과 지방정치가 연대하여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잘 견제하고 이끌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특정 정치 집단의 부산물이 아니고 그 자체로 지방자치이며 시민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난 16일 홍제 3동 주민총회는 서글프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지원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총회 성공을 위해 움직였고 다른 동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성공리의 주민총회를 마치는 순간 사회자도 참여자도 가슴이 울컥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앞으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를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성원 구청장님,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갖고 오고 있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자치, 구청장 자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 협치의 경우 분과와 워킹그룹 합쳐 300명 가까이 되던 연인원을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해 8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7개 분과 17개 워킹그룹별로 수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단체 카톡방을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대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주민참여예산 제도 마찬가지로 주민 주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서대문 주민참여예산위원을 80여 명으로 줄이고 각 동 동장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모집했어야 할 차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경우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기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위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각 동별로 50명이던 위원수를 35명 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추천제를 없애고 동장이 주도하는 동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40%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 조직 인원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40~50%를 구청장 영향권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주민 주도성을 죽이고 구청 입맛대로 주민자치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싹을 잘라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 원활한 소통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성훈 구청장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맞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구의회는 주민자치가 말살되는 현실을 막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자치에 관련 조례 개정안 이 두 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현행 주민자치 조례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임의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차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회 권한인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정사가 되도록 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우선 구청장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안에 대하여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고 앞으로도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면 준비된 구의회 안을 상정 처리해 주민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구의회가 할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의 정상 운영과 주민자치 발전을 고대하는 주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서대문 구의회는 지방자치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성원 구청장의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을 막을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집행부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를 비롯한 구의원들의 자질 그리고 현 공천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 차라리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당 공천제도 역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공천제는 장점이 많습니다. 정당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재 공천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민자치회 때문에 실망하고 서대문 구의회를 외면하는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행되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깨어있는 주민들이 더 늘어나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용기를 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직접 나서는 주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정당에 활발히 가입하여 제대로 된 인재를 기르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서대문구 지방자치를 바로잡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